그런 오늘 제가 중국 최신 화장품 라벨링 규정 동향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규정 개요, 라벨 내용, 그리고 효능 크림, 행정 처분 사례 및 동향 이 4가지 범위로 발표 전개하겠습니다. 중국 최신 라벨 규정은 국가약품관리감독국 2021년 발표한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입니다. 방법에서 2022년 5월 1일부터 등록 또는 비안 신청하는 화장품은 방법의 규정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전에 등록 또는 비안 신청한 화장품이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서 라벨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화장품 등록인이나 비하인은 꼭 2024년 5월 1일 이전에 제품 라벨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방법의 규정 및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방법에서 화장품 라벨에 관한 이런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품 라벨이란 제품 판매 포장에 제품의 기본 정보, 속성 특징 및 안전 경고 등을 식별하기 위한 텍스트, 기호, 숫자, 패턴 등의 표시물, 그리고 표시 정보가 포함된 포장 용기, 포장 상자 및 설명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유통하는 화장품은 꼭 중문 필수 표기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은 실행한 지 이미 2년 되었는데요. 제품 등록 및 시장 감독 관리할 때 라벨링 문제 존재하는 제품이 여전히 많은데 라벨은 아주 디테일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라벨에 무슨 내용 포함되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주문 라벨의 필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주문명, 등록인 비하인의 회사명, 주소, 경외 업체의 경우에는 경내 책임자의 회사명과 주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체 정보도 필수입니다. 네 번째, 제품 표준 넘버는 일반 화장품의 경우는 비안 넘버 기입하면 되고 특수 화장품은 등록증의 넘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성분표, 용량, 유효기간, 사용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규정, 국가 강제 표기 내용 등 있습니다. 오른쪽의 이미지를 보면 여기 제품의 주문명, 그리고 정성분표, 주의사항, 그리고 비하인, 경내 책임자 등의 이런 기본 정보 다 포함되는 이런 주문라벨 직접 판매 포장에다가 부착하면 되고요. 그 다음 제가 라벨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화장품 주문명은 보통 브랜드명, 상표명, 통용명, 속성명으로 조합하는 것입니다. 통용명으로 보통 제품의 향, 효능, 사용 부위 혹은 첨가한 원료명을 사용합니다. 여기 주의해야 되는 것은 제품명의 원료명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원료는 처방에 꼭 기재해야 되고 원료 효능이 제품 효능과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시카 진정 크림 제품인데요. 제품명에 원료 시카는 병풀 추출물 추가했으니까 제품 등록할 때 제품의 증정 효능 근거 제출할 뿐만 아니라 그 병풀 추출물 원료의 증정 효능도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또 주문 라벨에
제품 주문명 표시할 때 꼭 이런产品 中文 名称이런 가이드 문구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같이 참조 부탁드립니다. 판매 포장에 가시면에 화장품의 모든 성분이 표준 주문명을 성분 함량 내림착 순으로 나열해야 합니다. 화장품의 함량이 0.1%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기타 미량 성분으로 별도로 표시해야 하며 성분 함량의 내림착 순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품 용량의 표기 요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제품 포장에 다 용량을 표기할 건데 주문라벨에서 용량 글자 높이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용량이 제품의 중요한 정보라서 소비자가 잘 보일 수 있게 제품 용량에 따라서 글자 높이 요구가 좀 다릅니다. 오른쪽 이 기준을 참고하면서 라벨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라벨에 있는 다른 문구의 최소 높이 요구는 0.8mm입니다. 라벨에서 유효기간 표기할 때 아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조일자 플러스 유효기간의 방법, 제조 로트 넘버 플러스 유효기간의 방법, 그리고 로트 넘버하고 개봉 후 유효기간 이 세 가지 방법 다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개봉 후 유효기간은 이 마크로 직접 표시해도 됩니다. NMP에서 이 마크를 봐서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제품의 당선자와 1차 용기 포장에다가 다 유효기간을 인쇄할 거라서 그래서 중목 라벨에 특별히 인쇄 안 해도 되고 가이드 문구와 별도 표기라고 내용만 기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기재해야 되는 내용을 다 잘 파악하시겠는데요. 몇 가지 주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주문라벨은 보통 판매 포장에 부착하는 것인데요. 즉, 당선자 있는 제품은 직접 당선자의 주문라벨만 부착하면 되고요. 하지만 소비자가 이 수입 제품의 당선자를 버린 이후 제품명과 유효기간을 모르거나 잘 못 찾을 수도 있어서 1차 용기 포장에서도 꼭 제품 주문명과 유효기간을 잘 보이는 위치에 표기해야 됩니다. 이 이미지처럼 여기 제품의 주문명하고 유효기간 다 기재되어 있고요. 1차 용기 제품의 주문명은 이 이미지처럼 이렇게 스티커 형태로 용기에 부착해도 되고 직접 용기의 라벨에서 주문명 설계 추가해도 됩니다. 그리고 15g 이하의 작은 용량 화장품은 판매 포장 가시면에 제품 주문명, 기한인 회사명, 제조 넘버, 유효기간, 용량만 기재하면 되고 기타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할 그 내용은 포장에 있는 설명서에 표시해도 됩니다. 그리고 특수 화장품의 경우에는 등록증 넘버도 가시면에 꼭 표기해야 됩니다.
여기는 서유냥 제품 필수 표기사항 예시입니다. 10mm의 제품 예시로 여기 제품의 주문명, 비하인 정보, 비하인 회사명, 여기 제조 넘버, 그리고 유효기간, 용량. 만약에 이 제품은 특수 화장품의 경우라면 여기서 특수 화장품 등록증 넘버도 추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료 시용 제품, 증정품, 교환 등의 형태의 이런 형태로 소비자에 제공되는 화장품도 이 방법 다항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5mm보다 더 작은 제품이라도 이 모든 필수 기재 내용을 다 라벨에서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화장품은 제품 판매 포장에 어린이 화장품의 이 금색 방패 로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 주의 혹 경고 이런 안내 문구를 사용하고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 성인 감도 하에 사용되어야 함 등의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어린이 화장품 사용 인군이 특수해서 제품 포장에 모든 식품 그리고 식용 가능하다고 유도할 수 있는 내용과 이런 내용 그리고 마크 다 사용 못합니다.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에서 라벨 표기 금지하는 내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 관련 크림 사용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균으로 인한 어떤 피부 문제, 그리고 염증, 약방, 치료, 피부 질병, 환부 등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의료에 관한 크림인데요. 화장품의 정의 이미 초과했으니까 크림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허위, 과대한 홍보, 이런 과대한 홍보를 하면 안 됩니다. 허위하거나 과대한 절대화한 단어로 소비자가 쉽게 오해시킬 문구 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즉시, 효과, 빨리 나타난다, 제일, 최고, 그리고 특급 등 단어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상표, 도안, 글씨체, 해음 등이 의료를 암시한 거나 허위 광고한 것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에다가 적십자 그리고 주사기 등의 마크 추가하는 건 금지한 겁니다. 적시자 추가하면 아마 소비자가 이 적시자 보고 의료 미용 같은 이런 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품 살 수도 있어서 이런 오해 만들지 않게 추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아직 과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용어, 예를 들어서 양자 미용 같은 마케팅 위해 위조하는 이런 미용 개념은 다 표기 못합니다. 다음은 허위 정보를 만들거나 다른 합법적인 제품을 비하하는 것, 예를 들어서 무첨가. 왜냐하면 사실 과몰유, 방부제 첨가하는 게 합법인데요. 우리만한 제품에 이렇게 표기해서 다른 합법적인 제품 비하하는 거라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 교정상 안 된다고 정했습니다. 또 청량 성분 조금만 첨가했는데도 100% 청량 유래라고 홍보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다음은 유조 또는 검증할 수 없는 과학 연구 성과를 사용하여 소비자 오도하는 것, 통계 자료 그리고 조사 결과 요약
그 인용문 등 과학적으로 인정 안 했던 데이터를 소비자를 오도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사용한 원료의 효능으로 제품 실제로 갖고 있지 않거나 크림 불가한 효능을 암시하는 것. 그리고 아까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제품 어떤 효능을 크림하려면 그 제품 종류명에 그 원료명 들어갔으면 제품도 이 원료의 효능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효능 크림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원료 효능 증빙서류만 제공했는데 사실 제품의 이 관련한 효능을 안 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블루라이트 차단도 중국에서 인정 안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도 이 표 가항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 라벨 표기 금지 사항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효능 크림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화장품 분류 교체 및 목록에서 화장품 모든 크림 가능할 효능을 정했습니다. 이 16종 효능 이외에 기타 효능을 크림하려면 다 새로운 효능으로 신고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아직 새로운 효능으로 신고하고 신고한 제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라벨에서 제품의 효능에 관한 문구를 쓸 때도 상기 말씀드린 12개 금지 표기 내용의 여부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효능 크림 많은 효능 크림 중에 리페어과 진정 효능의 주문 광고 문안을 잘못 사용하는 제품이 많습니다. 바로 여기 리페어 자꾸修复로 적어서 이런 의료 미용 기능을 유도하는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진정도 수딩으로 적어서 중국어 镇静 이것도 의료 미용으로 간주해서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타 효능 크림 문구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실제 제품을 보고 의견 제안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감독 관리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화장품의 효능 크림은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 등록인 비하인은 규정한 전용 웹사이트에 효능 크림 근거가 된 이런 문헌 자료, 연구 데이터 또는 제품 효능 평가 자료의 요약 서류를 공개하고 사회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연구원님, 저희 화장품협회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마이크 잡음 소리가 굉장히 지금 크게 계속 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옷깃 스치거나 뭐 서류 이렇게 움직일 때 나는 소리 같은데요.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오른쪽 표에 따라서 관련 효능의 근거 서류를 준비하면 되고, 효능 증명 서류는 인체 효능 평가 시험, 소비자 평가 테스트,
그리고 실험실 시험, 묻는 자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미배,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 등 특수 효능 이외에 여드름 제거, 영양 공급, 그리고 리페어 효능도 꼭 인체 효능 시험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효능 근거 자료는 다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학위 이중 경우에 그 제품의 효능 클레임 근거 요약 자료 공개 명제 가능합니다. 하나는 청결, 염색, 파마 같은 이런 시각, 후각 등의 감각으로 직접 식별할 수 있는 효능입니다. 하나는 간단한 물리적 커버, 부착, 마찰 등을 통해 효과나는 것입니다. 그 화장품 등록인 비하인은 화장품의 품질 안전과 효능 클레임에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꼭 규정에 따라서 제품의 효능 시험을 진행하고 시스템에 대응한 이런 효능 요약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다음 기업들이 좀 관심 있는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 미백 특수 효능이 아닌 이런 수분 보충으로 피부 밝아 보이는 효과는 크림 가능한가요? 이거는 얘기하기 좀 애매하지만 만약에 그 수분 보충으로 피부 밝아 보이다라고 이렇게 크림하면 이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포장에다가 미백 기능, 미백 효과 이렇게 암시하면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아닌 외국에서 진행한 효능 시험 보고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수 화장품의 경우 이 미백 그리고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 이 특수 효능은 꼭 효능 시험으로 이런 효능 시험 반드시 중국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다음 라벨에 관한 행정 처분 사례를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는 그 용량이 350ml로 등록했고 라벨상 용량 표기하는 문구 높이는 4mm 미만해서 처벌받았습니다. 그 업체 즉시적으로 개정을 했고 벌금 많지 않지만 시장 감독 시 라벨 용량 문구 높이 같은 작은 요점이라도 이런 검사 많이 받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라벨상 용량 문구 높이도 해관 검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떤 아이란 제품인데요. 시장 감독관리국에서 그 제품 실제 시판 포장 라벨이 화장품 비안 제출한 라벨 정보가 이 불일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라벨상 작은 변동이 있어도 즉시적으로 시스템에서 변경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 7월 달에 처벌 공고입니다. 어떤 화장품 업체가 제품 이미 판매를 했는데 시스템에 효능 요약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효능을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이 처분 받았습니다. 효능 요약 제출하지 않았으면 실제로 NMPA 그 제품 형식 심사할 때 바로 통과하지 않을 건데요. 지역마다 심사 프로세스와 기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누락해서 통과해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향후에 이런 시장 감도 리스크도 고려하여 꼭 규정에 따라서
효능 근거 요약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외국 기업들이 관심 많은 이 라벨에 비건 떤 마크 추가하는 거 괜찮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지역마다 이 약품 관리국의 심사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비건, 비동물 시험, 청령 유래 등 마크는 다 표기 안 되는데 최근 저희가 절강성의 비금 제품 제출했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품 천연 물질 이 천연 물질 몇 퍼센트 첨가한다고 클릭하려면 공장에서 제공한 이런 천연 원료 첨가하는 증빙 서류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또 얘기했는데 각 지역마다 그 심사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지금 절강성에서는 이런 성공한 사례가 있었는데 다른 성의 NMPA 통과 여부 아직 인증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등록 전에 그 소재 지역에 그 따라 문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럼 중국 최신 화장품 라벨링 교정 동향에 대해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중국까지 강의를 마쳤고요. 5분 쉬고 저희가 지금 35분이니까 4시 40분에 다시 강의 이어나가겠습니다.